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895로 시작합니다. 시민작가의 작품입니다. 송산 유원지, 정충성, 광산구 송정동, 풍덩, 강물에 빠져버린 섬 하나, 황룡의 용투림으로 어등산 앞들하게 피어낸 한 송이 꽃, 덩그러니 물 가운데 버려진 잡초들의 놀이터, 쉼의 공간 펼쳐놓았다. 왁자지껄 모여든 사람들, 찌든 삶 훌훌 털어 고실고실 말려간다. 독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광산에게 들려주세요. 시, 에세이, 서평, 영화 비평, 어떤 장르든 환영합니다. 특별한 생각, 마음을 울린 경험, 일상 속 작은 깨달음, 혹은 꿈을 꾸고 있거나 꿈을 이룬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보세요. 선정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광산구보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syang1211@korea.kr. 성함과 연락처,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경청에서 혁신까지 3년의 여정. 지난 3년 광산구 행정의 중심에는 늘 시민이 있었다.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현실에 담기 위해 광산은 끊임없이 경청하고 소통하며 행정을 펼쳐왔다. 그 결과 광산의 변화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혁신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시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지금 그 기록을 돌아본다.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을 첫 결재하며 시민중심 행정의 시작을 알리다. 2022년 8월 1일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 추진, 시민이 직접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설계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혁신 정책을 시작하다. 2022년 8월 15일 홍범도 장군 흉상 제막식 개최, 광복 77주년과 유해봉환 1주년을 맞아 고려인 마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우고 역사적 자긍심을 기리다. 2022년 10월 14일 광주 송정 역세권 상권 르네상스 시대 개막, 총 80억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지역 상권 회복의 전환점을 열다. 2023년 1월 12일 황령광 생태정원 조성 추진, 시민 참여로 계절별 꽃이 피는 생태정원을 조성하고 황룡강 생태길 30을 광산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다. 2023년 3월 15일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 선정, 전기차 관련 기업과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부지로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이 최종 선정되다. 2023년 4월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 군공항을 옮길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2023년 4월 13일 당근 광산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 주 당근과 협력해 시민이 일자리와 공유 공간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다. 2023년 5월 31일 선한기업 100+ 원탁회의, 지역 140여 개 기업이 후원하고 주민이 직접 이웃을 살피는 전국 최초의 1313 이웃살핌 사업이 시작되며 민관 복지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되다. 2023년 10월 21일 제1회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 개최, 뮤지션 공연과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다. 2024년 2월 16일 천원 한 끼 사업 운영,
이웃에게 1,000원으로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고 식당 운영과 조리를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복지경제통합형 사업을 시작하다. 2024년 2월 22일 삼도 운평 새뜸마을 조성사업 추진. 광산구 전역 전수조사 결과 삼도동 운평마을이 주거환경 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억 원을 확보하다. 2024년 4월 19일부터 24일 우즈베키스탄 문화경제 교류 추진. 광산구 경제사절단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수출 상담, 우호도시 협약, 유학생 유치, 고려인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다. 2024년 6월 30일 찾아가는 상생보건소 운영.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을 위해 일터와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건강 측정과 상담을 제공하는 광산구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다. 2024년 7월 25일 제1기 광산구 아동 구정참여단 운영.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첫 아동 참여기구가 운영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최초 인증으로 이어지다. 2024년 8월 31일 제1회 광산 워터락 페스티벌 개최. 7,000명이 모인 광산의 첫 여름 물축제로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더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이끌다. 2024년 10월 12일 광산 세계 야시장 개최.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광산의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다. 2024년 12월 6일 자원해수시설 바로알기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내의 우수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며 자원해수시설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공론의 장을 열다. 2025년 1월 23일 찾아가는 민생 살리기 캠페인 추진. 광산구 21개 동을 돌며 공직자와 함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출근길 상점 이용 홍보와 민생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하다. 2025년 4월 10일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시민 참여형 일자리 정책의 선도 사례로 주목받으며 차기 국정과제로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다. 2025년 5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현장 지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피해 접수 등 총력 대응을 펼쳐 4일 만에 완진을 이끌다. 2025년 7월 9일 살던 집 케어홈센터 개소식. 주거와 의료, 돌봄을 융합한 살던 집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우산동의 케어홈센터를 조성하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광주 유일로 선정되다. 밥이 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광산. 최광욱 전 국회의원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특별대담. 민주주의는 법이 될 수 있을까? 거창한 구호가 아닌 민생의 식탁 위 실질적인 반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밥이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만났다. 민생 의정을 펼쳐온 최광욱 전 국회의원과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다. 중앙과 지역, 입법과 행정이라는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온 이들이 맞닿은 지점은 민생과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왜, 그리고 어떻게 민생의 삶을 데우는 따뜻한 밥이 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가자. 밥이 되는 민주주의란? 오랜만에 뵈니 반갑다. 직접 찾아와줘서 고맙다. 광복절 국회에서의 만남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의 현장 아닌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오늘의 대화를 나누기에 맞춤형 공간이 아닐까 싶다. 좋은 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밥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라 보나? 한마디로 정부가 강조해온 먹사니즘, 잘사니즘이 아니겠나. 오늘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약속은 너무나 멀다. 일상의 평화를 지켜낸 민주주의의 다음 목적지이자 시대적 소명은 경제민주주의 실현이다.
밥은 민생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밥이 되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자 답이다. 정부 청사진에 투영된 광산형 민주주의. 며칠 전 발표된 정부 청사진에도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느껴졌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비전이 함축하는 바는 분명하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주체로 삼겠다는 의지다. 대한민국의 오늘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일궈낸 건 국민이다. 국민을 객석 밖에서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려야 한다. 경청과 소통을 국정 철학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부분을 유심히 봤다. 광산구에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나 시민중심 사회적 대화와 유사한 지점이 많아 놀라웠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국민 주권 강화인데 이를 지역 주도로 추진한다니 흥미롭다. 주민들이 마을 비전을 직접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미래발전 계획이 있다. 주민이 앞서고 행정이 뒤따르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이다. 마을 정부의 계획을 구정정책과 연결시켜 역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마을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지 않나. 마을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또 국가로 확산되는 상향식 자치분권의 본복이다. 여러 주민이 참여하다 보면 이견도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 사회적 대화의 과정이 그래서 필요했다. 소수의 대표자에 의지하지 않고 현장에 찾아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계기도 됐다. 끊임없이 듣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 아니겠나. 마을에서 수기 민주주의를 반영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신선하다. 그 과정과 경험이 참 귀하다. 확실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긴 하다. 동미래발전 계획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앞서서 가는 것이다 보니 막막하거나 부담이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전이 다음 주자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겠나? 모든 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민생경제와 지속가능 일자리. 정부 비전의 또 다른 축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다. 지역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더 클 듯하다. 매일 출근길에 골목 상권을 살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가게 공실도 많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사회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경제, 교육,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광산에서는 이에 대한 묘안을 찾았나? 모두 문제는 일자리와 직결돼 있다. 광산구는 그 해답을 지속가능 일자리에서 찾고 있다. 시민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면서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사회임금 보장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 중이다. 여기서도 묻고 답하는 사회적 대화가 빠지지 않는다. 침묵이 미덕이라며 한국 사회는 질문을 어려워하지 않나? 질문이 자연스러운 광산의 일상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민주주의 방향이 아닌가 싶다. 시민들과 수없이 질문과 답을 반복하다 보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현실적으로도 일자리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게 맞다고 봤고 시민과 머리를 맞댄 결과가 광산형 일자리 개혁의 핵심 동력이 됐다. 이번 국정과제에도 지역 일자리 분야 해법으로 광산구 사례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나. 광산구의 일자리 개혁이 이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일 터다. 이미 해봤던 경험의 가치는 크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냈던 경험은 광산 시민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 자산이 되리라 확신한다. 시민의 일상에 스며든 민주주의. 밥이 되는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사회 개념과도 연결된다.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복지일 텐데 광산구 사례는 어떤가? 살던 집 프로젝트라고 전국 최초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복지 모델이 있다. 어르신들이 병원을 퇴원한 후 대부분 요양병원을 가시면 공동체와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나?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빈집을 수리해 공동 주거 거점을 만들고 재활치료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건물 내 상주하면서 돌봄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며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 듣고 보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재가 돌봄 서비스도 연상된다. 광산구의 정책 실험과 기발한 상상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사실 중앙에서 거시적인 부분에 매몰되다 보면 작지만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서 민생 기반의 실험적인 정책이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두고 국가의 정책으로 유입된다면 그 자체가 자치분권의 실현이며 민주주의의 미래가 될 것이다. 나눴던 많은 이야기가 결국 밥이 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로 집약되는 듯하다. 앞으로도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양한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동감한다. 인간은 행동할 당시에는 모른다. 바로 그 행동으로 눈앞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생의 삶에 스며든 광산구의 실험이 대화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마주한 우리까지도 민주주의의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믿는다. 아파도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어요. 의료비 줄이고 일자리 늘린 살던 집 프로젝트.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게 꼭 답일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내가 살던 집, 내가 발딛고 있던 동네에서 남은 생을 이어갈 수는 없을까? 광산구가 던진 물음에서 살던 집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주거중심 돌봄 공간으로 바꿔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돕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광주는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케어홈센터와 중간집을 함께 운영하며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제도와 현실로 옮겼다. 무엇보다 나이에 맞는 편의시설을 더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점도 특징이다. 미끄럼 방지 손잡이나 안전바가 설치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이웃을 만나는 일상은 회복의 힘을 키운다. 새로운 일상을 꾸려가는 중간집 입주자들을 직접 만나봤다. 버티던 삶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이대성, 47세 중간집 입주자. 병원에서 2년 8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땐 그저 버티는 삶이었죠. 몸이 무너지고 시력까지 잃으면서 살아갈 의욕마저 사라졌어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통합돌봄과 주거의료팀에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3달, 6달마다 꾸준히 오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병원 생활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늘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미도 찾기 어려웠는데 누군가 끊임없이 희망을 이어주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살던 집에 들어온 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늘 소음 속에서 지내다 조용한 집에 오니 처음엔 잠이 안 왔지만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집 근처 어등산을 오르며 운동하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큰 걱정이었는데 필수 가전과 생활용품을 지원받아 수월했어요. 구청에서 2-3번씩 안부 전화를 주시고 반찬이나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지금은 몸이 허락하는 한 일자리를 찾아 뭐든 해보고 싶습니다. 살던 집은 단순한 집 한 칸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가도 괜찮다는 용기를 준 곳입니다. 버티던 삶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걸어가게 해준 희망이죠.
언젠가 제가 받은 도움을 이웃에게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나답게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박상록, 62세 중간집 입주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9년 동안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살았어요. 6인실에서 어르신과 지내다 보니 텔레비전조차 마음대로 못 보고 하고 싶은 운동도 할 수 없었죠.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아 늘 외로웠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건 광산구 살던 집 프로젝트 덕분이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시를 활용해 마련된 집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하고 운동하며 이웃을 만나는 일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운동도 할 수 있으니 삶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전동 휠체어 타고 파크 골프장에 나가 주말마다 운동을 즐깁니다. 저녁에는 공원 산책도 하고요. 예전엔 휠체어에만 의지했는데 지금은 걷는 연습도 하고 파크 골프도 치면서 몸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싶어요. 전동 휠체어로 가까운 마트에 가서 물건을 대신 사다 주는 일 같은 작은 봉사라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 제도가 더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광산구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갈 힘을 준 공간이자 사회와의 연결을 안겨준 곳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집 한 칸의 전환. 구청장에게 온 메시지. 안녕하세요. 언론 기사를 통해 살던 집 사업을 접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에도 참고하고 싶은데 가능하시다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다영, 포항시 의원.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살던 집 프로젝트는 병원에서 태어난 주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임대주택의 빈집을 활용해 개인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병원 접근성, 생활지원, 이웃과의 관계망까지 함께 설계했다. 효과는 분명하다. 장기 입원 환자의 월 평균 의료급여 비용은 3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줄었고 식사 지원이나 집 청소 같은 생활 돌봄 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졌다. 주민의 삶의 변화가 곧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실험은 광산구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 화성시, 고창군 등 여러 도시가 벤치마킹으로 나섰고 국토교통부도 공공임대주택 공시활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 연구팀은 ICT AI 기반 돌봄 환경 조성을 제안하며 국제협업을 준비 중이다. 살던 집은 집에서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시민의 소망을 제도로 옮겨낸 혁신이다. 버티는 삶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작은 집 한 칸이 우리 사회 돌봄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케어홈센터 이모저모.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집에만 지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약해졌는데 케어홈센터에서 운동과 인지활동을 하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어요. 예전과 달리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김땡땡, 83세, 케어홈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돌봄 일자리 제3도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댁을 청소하고 필요한 걸 돕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분들의 존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생활해서 좋고 저는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기쁨이 생겨 좋습니다. 박땡땡, 52세, 생활지원사. 위기보다 빠른 대응. 광산구 혁신행정 돋보여.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1호 지정으로 증명한 현장 중심 대응. 이번 달도 공장을 지킬 수 있으려나? 금호타이어 화재와 대유 위니아 경영 악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현장은 흔들렸다. 수천 명의 일자리와 협력업체의 생계가 흔들리는 순간 광산구는 불안을 넘기지 않고 곧바로 움직였다. 기업인과 근로자, 시민이 함께하는 대응 협의체를 꾸린 것.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위기 전에 먼저 지원이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그 결과 8월 28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광산구가 대한민국 제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속도다. 위기가 닥친 뒤 시작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위기 신호가 보이는 순간부터 안전망이 작동한다.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훈련과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된다. 기업에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 확대되어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도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 지원금이 늘어나고 직업훈련 생계비와 생활안정 자금 융자도 확대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생기기 전에 손길이 먼저 찾아오는 담비 같은 지원이 시작된 셈이다. 이번 지정은 행정 용어 하나가 바뀐 사건이 아니다. 주민의 밥상과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켜진 순간이다. 이제 이 제도가 광산에서 어떻게 뿌리내릴지 또 전국의 고용위기 대응을 어떻게 바꿔갈지 주목된다. 위험 신호가 보이면 지원이 먼저 찾아옵니다. 광산이 그 시작점이 됐습니다. 궁금해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어떤 지원이 생기나요?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훈련과 생활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업에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 확대되어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예전 제도와 뭐가 달라요? 대량 실직이 일어나야 지원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위험 신호만 보여도 지원이 먼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광산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광산구 거주자 중 취업 희망자나 광산구 소재 기업의 사업주, 재직자 또는 실업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일이 끊겨야만 지원받던 때와 달라졌어요. 위험 신호만 보여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두려운 건 자금이 막히는 겁니다. 지원이 제때 들어오면 문 닫는 가게가 줄고 우리 일터도 지켜낼 수 있어요. 열린 청사, 시민의 품으로. 구청 1층 로비가 통합 라운지로 새롭게 단장했다.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통해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장소로 변신한 것.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창가 좌석, 테이블 좌석, 회의실, 수요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벌써부터 입소문이 났다. 올해 말 청사 앞 시민광장까지 더해지면 도심 속 문화와 휴식이 있는 열린 청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누려볼까 광산? 광산의 하루는 늘 새롭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분 좋은 변화는 시작된다. 한층 쾌적해진 거리에 흙냄새 가득한 맨발의 여유가 더해지고 탁 트인 황령강변을 따라 자전거 타는 재미에 파크 골프로 온몸이 짜릿한 활력까지 3년 사이 새로운 변화로 채워진 광산의 일상을 누려보자. 시민도 정치인도 공평하게 사라진 불법 광고물. 거리에서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고 있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철저한 단속에 나선 것. 과태료 부과에 시민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도 예외란 없다. 공평하고 확고한 기준으로 공감을 얻고 관행마저 바꿨다. 1년 새 불법 현수막 90% 이상이 사라졌다. 깨끗해진 거리에 일상의 활기가 돌아왔다. 더 가까워진 내 집 앞 맨발길. 우리 동네 공원, 녹지, 등산로 등 푹신한 흙의 감촉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맨발길이 더 가까워졌다. 현재 38곳의 맨발길이 조성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올해까지 2곳이 더 조성될 예정이다. 혼자서도 함께여도 좋은 내 집 앞 맨발길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도심 속 힐링 황룡강 생태길 30. 송산 근린공원에서 영산강 두물머리까지 30리. 강물 따라 생태, 문화, 힐링의 공간이 펼쳐진다.
어등산 숲길에서의 힐링 산책, 황룡강 생태정원 포토존에서 사진 한 컷,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야외 공연 감상, 장록습지로 자전거 라이딩까지 12km 구간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다채로운 매력을 둘러보기엔 하루도 부족하다. 시민을 위한 파크 골프장. 문턱은 낮추고 짜릿함은 더해진 파크 골프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구직영 전환으로 효과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거기에 광산구민이라면 누구나 매주 목요일 파크 골프가 무료라는 사실. 파크 골프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 가벼운 이유다. 올해 안에 선보일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즐겨볼까 광산? 광산의 낮과 밤은 즐겁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며 일상의 즐거움을 더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표 축제인 광산 뮤직원 페스티벌과 광산 세계 야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도 꿀잼을 보장하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 슬며시 다가온 가을을 축제의 계절로 물들일 광산의 낮과 밤을 기대해도 좋다. 제3회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 광산 뮤직원 페스티벌이 가을의 시작과 함께 시민들을 찾아온다. 첫 회부터 7만여 명의 관객이 몰리며 큰 화제를 모았던 광산구 대표 음악 축제답게 올해는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웠다. 명불허전 블랙 이글스 에어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하루 종일 잔디밭에서는 여유롭게 뮤직 피크닉을 즐기고 밤에는 별빛 쏟아지는 야외 영화관에서 추억을 아로새긴다. 골목 상권과 함께하는 지역 상생 먹거리와 즐길거리는 화합의 의미를 더하고 주 무대에서는 황가람 10cm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감미로운 멜로디로 가을밤의 낭만을 수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 광산 세계 야시장. 광산 세계 야시장이 올해도 소통과 화합의 불을 밝힌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후 국적과 문화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세계인의 축제로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다. 낮에는 춤과 음악, 음식을 통해 세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밤에는 야시장 개장과 더불어 화려한 쇼와 공연이 펼쳐지며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을에는 광산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시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나의 질문은 의제발굴단 마을 일자리 공공서비스 분과편.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물음은 곧 시민 모두의 질문이 되었다. 광산구는 그 해답이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사회적 대화 속에 있다고 믿으며 1터와 3터의 목소리를 모았다. 그 중심에는 의제발굴단이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민 100여 명이 모여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천여 개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갔다. 그렇게 쌓인 생각들은 행정과 전문가의 손을 거쳐 정책의 밑그림이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목소리를 보탠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공공서비스 분과에서 활동한 김차경 사회복지창작소 터 대표와 마을 일자리 분과의 이준환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선임연구원이 들려주는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 김차경 대표 참여 수기. 좋은 일자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마을과 청소년, 청년을 잇는 일을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창작소 터 대표로 마을교육과 공동체 사업, 청소년 자치와 민주시민교육,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현장을 다닌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대신 마을 활동가의 길을 선택한 지 벌써 6년이 넘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민이 커졌다. 마을 활동가라는 일이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관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 활동가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눠도 현실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았다. 그때 사회적 대화라는 과정을 알게 됐다. 마을 일자리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자리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 좋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내일만 깊게 고민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다른 분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의 현실을 접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나와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마을 일자리 문과에서 나눈 대화도 인상 깊었다.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니 당연히 같은 고민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나는 주로 청년 활동가로서의 처우와 경력 인정을 떠올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원봉사와의 경계, 마을 돌봄과 일자리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의 분야 안에도 이렇게 다른 질문이 있구나. 다른 분과에는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까?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어렵게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걸 실감했다. 아쉬움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건 좋았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깊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른 분과 사람들과도 섞여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는 내게 큰 배움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내일의 의미를 다시 돌아본 시간이었다. 좋은 일자리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준환 선임연구원 수기. 다양한 시선의 일자리를 그린 시간. 처음에는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정책과 의제 발굴단 참여 제안을 들었을 때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다. 이런 과정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보니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주말 하루를 내놓고도 부담 없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고 분과별로 모여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고 나누다 보니 혼자라면 떠올리지 못했을 생각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모이면 광산구를 바꿀 수 있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단순히 종이에 몇 줄 적는 참여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5번의 대화를 거치면서 이 목소리들이야말로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의 중심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세대와 직종에 따라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20, 30대는 안정성과 성장의 기회를, 40, 50대는 고용유지와 생활임금을,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는 또 각기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다.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일자리란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느꼈다.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 참여자 구성이 다양하지 못했다. 취업 때문에 광산구를 떠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있었다면 더 풍성했을 것이다. 왜 일부는 광주를 일하기 좋지 않은 도시로 보는지, 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돌아올 의향이 있는지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분과 구성도 제조업과 공공근로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광산구에는 IT, 연구개발, 예체능, 영상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이 함께 참여했더라면 훨씬 다채로운 의견이 나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는 나에게 값진 시간이었다. 혼자였다면 알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시야와 생각이 넓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다양한 시선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모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 현장 중심 실력 의회, 광산구의회. 팔 걷어붙인 수해복구, 함께 만드는 일상 회복. 지난 7월 17일 광주에는 총 426.4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7월 평년 한 달 강수량을 뛰어넘었으며 기상 관측 이래 최대 일 강수량 신기록까지 갈아치웠다. 광산군은 특히 평동천 일대에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 50여 명은 침수 피해를 입은 평동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한 복구 활동에 나섰다. 침수된 비닐과 농작물을 정리하고 토사와 보유물을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공들여 기른 농작물을 잃은 피해 농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도 전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명수는 교육연수비로 편성된 협의회 예산 500만 원을 반납하고 이를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에 쓰일 예정이다. 김명수 의장은 수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주 5개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붕알점과 소도둑 이야기 품은 나무. 보호수란 오랫동안 지역에서 자라온 나무 중 시도지사나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보호가치가 있다고 지정한 노목, 거목, 희귀목을 말한다. 지정 목적은 천연 순목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보호수는 13,870여 그루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수종은 느티나무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7,230그루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소나무 1,786그루, 팽나무 1,332그루, 은행나무 767그루, 버드나무 579그루, 회화나무 361그루, 향나무 236그루 순이다. 광주광역시 보호수 81주 가운데 38주가 느티나무이며 광산구 우산동 1311-1번지의 보호수 역시 수령 325년의 느티나무다. 지상 1.2m 지점의 나무둘레 흉고 직경은 1.62m에 이른다. 임진왜란 이후 장흥고씨가 이주하며 기념으로 심은 나무로 의병장 김국추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커졌다. 옛 지명 들깨. 배나들이에서 보듯 이곳은 큰 포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은 서작과 동작으로 나뉘었고 부유했지만 집집마다 대문과 울타리가 없어 도둑 없는 마을로도 유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대규모 택지 개발로 마을은 아파트 단지로 변했고 보호수는 현재 5m 높이의 옹벽 안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당산나무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호수로 지정됐다. 우산동 느티나무는 임진왜란 이후 마을의 흥망과 전설을 모두 지켜보며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자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던 한 어르신은 예전에는 전망이 참 좋았다며 당산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산제 때는 화주와 제관이 굳은 일을 피하고 추상집에도 가지 않았다. 비용은 붕알전으로 충당했는데 남자들만 곡식을 거둬 마련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 이 느티나무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진다. 옛날 마을에 도둑이 들어 소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나려 했으나 나무 주위를 맴돌다 결국 붙잡혔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가 도둑을 잡아줬다고 믿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녹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무 아래에 숨겼고 한국 전쟁 때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도 나무의 가호 덕분이라고 했다. 나뭇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는 속신도 전해진다. 수백 년 동안 마을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를 넘어 이곳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895호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